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자 과정 2회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업무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동안 쭉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AI 전문가는 아니고 그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저도 그 2022년에 10월에 이제 챗GPT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때 저도 챗GPT가 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검색 위주로만 주로 이제 생활이나 업무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업무에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강의나 컨설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요 AI 비서 활용 관련해서 저희 나비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이런 원데이 워크샵이나 강의 과정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의안을 준비할 때 사실 2년 전이나 1년 전에 작성했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 AI 기술에 관련된 서비스나 내용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금방금방 업그레이드가 돼서 기존 내용을 다 고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AI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오늘 정리를 해 드릴 텐데 그 내용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대폭 보강한 내용은 AI 관련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러면 저는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많은 그 전문가나 아니면 요 활용하는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요즘에 최근에 나온 서비스들이나 업무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AI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 촬영을 할 때 실시간으로 그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온라인으로 바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화면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좀 번잡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PDF 파일을 그냥 보시고 또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유튜브 링크를 다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 AI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좀 판매도 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계속 그 업무에서 스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나비 프로젝트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AI 비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AI 비서 관련해서 이해도가 편차가 아주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챗GPT나 이런 AI 비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사용을 하셨더라도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에서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업무 전반에서 AI 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활용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챗GPT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얼마 전 1년, 2년 전만 해도 유료 가입자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 10%밖에 안 됐는데요. 그 월간 활성자 수라고 하는 MAU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약 1,000만 명이 월간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발전 속도가 지금 느껴지고요. 옛날에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들어왔을 때 대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이제 활용을 아직 잘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AI로 운세도 보고 그다음에 사주도 보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트렌드가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AI 챗봇을 활용해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실제 사주하시는 분들하고 챗GPT의 운세를 비교를 해서 직접 취재하는 이런 그 기사 내용도 본 적이 있는데요. 또 요즘에 그 우리나라에서 외국 근로자 중에 건설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할까 했을 때 이미 대기업들 건설사들은 AI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관리자가 얘기를 하면 실시간으로 분석이 돼서 바로바로 어떤 오늘 작업이나 뭐 안전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소통을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거 영상을 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한 번씩 다 보세요. 그러니까 챗 GPT로 실시간 영상을 하면서 그 트레인을 받는, 그러니까 개인 PT를 챗 GPT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인공지능 비서가 들어가서 우리가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예전에 좀 잘 사시는 분들은 가정에 비서분들이 두세 명 정도 있었잖아요. 집안일 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 이런 일들이 부자였던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일자리를 주면서 같이 생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가들 예상에 따르면 앞으로 2, 3년 안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깝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견을 합니다.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실까요? 이런 로봇의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AI와 같이 결합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로봇 청소기입니다. 거기 로봇 청소를 하려면 그 카메라와 센서와 그다음에 장애물 인식과 이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과 비슷한 이런 형태들의 AI가 구현이 돼야 되고, 그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형태의 가정 비서가 들어와서 뭐 돌봄을 보조한다던가 아니면 주방에서 일을 해서 요리를 보조한다던가 음식을 해준다던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고요. 현재 중국에서는 이런 피지컬 AI 로봇이 2천만 원대에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점점 더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생활에 더욱더 밀접하게 이런 로봇들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일론 머스크의 그 예언에 따르면 얼마 안 있어서 아마 인류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올해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시대다의 원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은 내가 할 일을 대행해서 대행사라는 말로 우리나라는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라고 하면 광고를 대신해서 해주는, 제작해주고 이렇게 실행해주는 회사, 이런 것처럼 에이전트가 이제 그 대행하는 일을 의미를 한다면, 그 이제 AI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에이전트 역할, 대행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그 올해가 원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면 이렇게 되면 제일 많이 직격탄을 맞는 변호사가 항상 1위로 올라오는 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물론 변호사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기존에 하던 일이 법률과 판례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에 맞는 위반 여부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서
승소나 패소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는데 그 앞전의 일들을 AI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또 대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률과 그다음에 뭐 노무 분야, 세무 분야 아니면 의사까지도 이런 잠재된 패턴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AI가 대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감정 노동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 노동은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사람과 조직을 사회를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있어서 감정 노동이라고 하면 리더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다 감정 노동에 속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한테 남는 일은 이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AI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린치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쇼핑도 바꿀 건데요. 지금 대부분 쇼핑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 품목이다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해서 그 이제 링크된 그 쇼핑 사이트를 들어갈 거고 내가 아는 품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쿠팡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고 이런 형태로 쇼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지금 다 검색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AI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만저만한데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AI가 얘기를 해준 것뿐만이 아니고 추천을 하게 되죠. 그 추천하게 되는 것들을 바로 구매할 수록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진화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고에서도 이제 변화가 되죠.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만약 어떤 검색을 하면 거기에 맞는 광고가 뜨는 것으로 해서 이제 광고 수입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이제 너무 더우니까 가성비 좋은 에어컨을 추천해줘라고 하면 이런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전자회사가 광고를 그 추천에 맞게 할 수 있는 맥락에 이제 광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GPT의 이제 기본 원리인데요. 이거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GPT라는 얘기는 한 번은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GPT는 그 생성형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엄청난 많은 양의 학습, 그러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뭐 어떤 형태가 됐든 데이터를 시각적이건 텍스트가 됐던 음성이건 이거를 학습을 해서 생성을 해서 변환시켜 준다는 의미잖아요. GPT라는 의미가. 그러면 이 GPT의 핵심은 그 관계와 확률이란 확률, 그러니까 가능성 요 두 개로 지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와 맥락을 학습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밥을 다음에 그 어떤 단어가 나올지라고 하면 인공지능은 당연히 먹었다 아니면 나는 밥을 맛있게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적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부실할 경우에는 나는 밥을 냉장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GPT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하고 이게 거짓말 관점이 아니고 얘가 학습한 내용이나 데이터가 부실한 거예요. 얘는 거짓말도 모르고 거기에 있어서 감정도 없어요. 관계성을 추론을 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그냥 보여줄 뿐이거든요. 그냥 확률이에요. 관계에 관한 확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거짓이 오히려 이 인공지능에는 굉장한 그 엉뚱한 창의성이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계속 하게 되면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창의성이나 창발 능력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학습하지 못한 내용들을 그 거짓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제시해주는 이런 능력이 오히려 GPT한테 강점일 수 있다. 사람에게는 없는, 생각하지 못한,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가 했던 강의들에서 다 얘기했던 거라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AI 비서를 쓰는 이유는 더 좋은 품질을 더 생산성 있게, 이 생산성이라는 말은 효율성하고 효과성 두 개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만큼 투입을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좋은 품질을, 일정한 품질을 냈다거나 아니면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일보다 2배, 3배, 4배의 품질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이런 것들을 유료 같은 경우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유료일 경우에는 단돈 몇만 원, 그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산성을 내기 때문에 이런 비서들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 도스에서 깜빡이는 화면을 의미하고요. 피지컬 AI를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이라기보다 얼마 전까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을 하고 질문을 잘 해야 우리가 좋은 답변과 결과를 얻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골몰을 했는데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이쪽에 뭐 10년, 20년 계신 분들은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워낙에 빨리 변하고 우리가 채 질문을 하기도 전에 밑에 보면 이렇게 질문들이 뜨잖아요. 관련된 질문을 잘 유출을 해서 얘들이 클릭만 하면 될 수 있게 이렇게 편하게 바뀌기 때문에 물론 질문을 잘 하는 건 중요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풋을 잘 해주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할 만큼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고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의 지식을 녹여서 질문하는 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엔트로피와 MZ세대의 그 관계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얘가 제시해 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신 분의 경험에 따라서 엔트로피라는 물리학의 법칙과 그 다음에 MZ세대라는 조직 문화 갈등, 이 인문학적인 것을 같이 이제 섞어서 솔루션을 내보자 하는 기발한 착상과 아이디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얘가 직접 전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거는 맞지만 질문을 뭐 토시를 하고 영어로 하고 뭐 이런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유효한 거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 얘가 이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가 있고 되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할수록 되게 정확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더 잘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손이 많이 가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하려면 아직까지는 이것도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예전에는 내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요즘에는 대충만 얘기해도 되게 잘 알아듣는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그 능력이 훨씬 더 2020년 처음에 GPT가 나올 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높아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답이 나오지는 않고 최소한 20분, 30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는 쓰시다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대화를 모티브로 해서 이제 이 GPT가 구성이 됐고, 그러니까 뭔가 질문 하나를 던졌을 때 반응이 오면 이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품질을 높여가는 게 이제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많은 부분이 대체되는 것도 사실인데 결국은 AI의 기술, AI 비서를 활용해서 상위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AI와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를 할 거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활약을 많이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일을 시킬 거냐, 우리 AI 비서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불평등이 심해질 거란 얘기입니다.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 간극이 커질 거다라고 합니다. 그 조사를 보면 한 80% 정도는 생산성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일일이 검증을 해야 된다. 되게 중요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턱대고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잘 모른다. 근데 이런 지금 환각, 아까 얘기했던 할루시네이션이라 우리를 잘 모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늘 뒤편에도 나올 건데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점점 더 또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나 이미지를 만드는 그 미드저니, 음악의 수노, 동영상의 소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생활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AI 비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그러니까 완전히 고퀄리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 전공을 하고 일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이름, 네이밍 혹은 굉장히 좋은 카피, 막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훅 이제 들어오고 정말 좋다, 이거 정말 잘 만든 카피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100에서 보면 한 1% 정도 된대요. 그런 것들은 뭐 AI를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카피들이 있는 반면 나머지 99%는 대부분 마케팅 기법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형들이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케팅 기법도 뭐 비슷하다는 거, 예를 들면 뭐 1+1 아니면 친구 추천 이벤트 뭐 이런 것처럼 이미 많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그 99%는 대부분 이제 그 영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미 AI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맥락을 잘 설명해주면 1%의 아주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광고 기법이나 아니면 전략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의료나 아니면 법률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게, 그리고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AG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범용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이제 초인간의 인공지능까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와 위험성들은 같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실제로 현재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활용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요즘에 1000만 가까이가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굳이 뭐 챗GPT를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도 지금 유료로 사용하시는 AI 서비스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3가지 딱 얘기했어요. 챗GPT랑 그다음에 클로드랑 그다음에 또 하나 뭐지? 많이 쓰는 거. 챗GPT, 클로드, 또 하나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요 3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저도 이제 클로드를 제일 많이 쓰고 GPT는 잘 안 쓰다가 뭐 뒤에는 나오겠지만 지브리 때문에 이미지 그리기가 요즘에 되게 GPT 잘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 좀 쓰고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섞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워크숍 예제는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아직 내가 생활에서 이 AI 비서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내가 지금 뭐 40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몸무게는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식단 관리를 해줘 라고 하면
그 식단 관리 관련해서 이렇게 짜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 대화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화에 내가 먹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찍어서 올리면 이거는 뭐 칼로리가 어쩌고 얼마니까 지금 내가 짜준 식단에서 지금 너무 그 고칼로리를 먹었다든지 이렇게 얘가 계속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시는 분도 많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예시, 이렇게 해서 입니다. 뭐 이걸 예전에 이제 다른 장소에서 워크숍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교육과 강의 형태니까 그 안내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이걸 또 예시 프롬프트라고 하니까 긁어다가 이제 한번 넣어보고 이러셔도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치 친구한테 대화하는 것처럼, 나 친구 중에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요즘엔 다 대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텍스트로 입력을 안 하셔도 되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만약에 사용이 좀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익숙하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이제 활용하는 거 중급이 되겠죠. 고객 뭐 자주 묻는 응답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 그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신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유가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페로 운영을 하는데 인스타 아니면 요즘에 스레드 이런 게 올릴 그 게시글들을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단순히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어딘데, 여기는 관광지 단지 안에 있고, 우리의 대표면은 뭔데, 주로 오시는 손님들은 뭐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데 내 고민이 뭐니까 어떻게 우리 강점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 특징이나 스레드 특징에 맞춰서 내가 좀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되겠죠. 아시겠지만 인스타는 이미지 기반이고 스레드는 500자 내에서 쓸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 SNS 그 종류에 따라서도 다 콘텐츠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런 것도 얘네들한테 요청을 하면 잘 알려줍니다. 네, 아니면 뭐 사업 속에서나 회사 속에서 제품 설명서 이런 것들 할 때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 다 넣어주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요즘엔 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AI 서비스 이런 것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하니까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자료를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죠. 예전에 그런 걸 하려면 외주로 맡기고만 또 몇십만 원 들기도 하고, 혼자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AI를 활용해서 하시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운영자들께서도 도전하고 할 수 있다. 예전만 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 AI 비서로 똑똑하게 일하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업무를 해보았나요? 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제안서 작성하기입니다. 이 교육에 들어오기 전에도 또 열심히 제안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1년 전에 비해서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AI 비서의 도움을 받는 비중이 2023년에는 예를 들면 뭐 10에서 20%였다고 그러면 2024년 작년에는 한 30% 내외였다면 올해는 거의 이제 60에서 70% 가까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4,000명인가 5,000명 해고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개발자들이 필요가 없어졌고, 개발자들이 왜 필요가 없어졌냐면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코딩 업무를 AI가 대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대체 비율이 20에서 25%라고 합니다.
향후 2, 3년 안에 그 비율이 50%까지 넘어가겠고, 그러면 남는 거는 진짜 고도의 능력이나 아니면 그 경험을 가진 그 코드 개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개발자들은 다 그 AI에 의해서 대체될 거고, 실제로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안서 작성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AI를 활용하고 있고, 보도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까 제안서를 작성하고 서로 이제 발주처와 협조를 해서 업무 일정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하는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지식 노동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 중간에 이제 빠지긴 했는데,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자료 수집을,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설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FGI라는 걸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설계를 하고 문항을 뽑고 하는 것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FGI를 가서는 녹음을 해서 그 내용을 녹취를 풀어서 정리를 하고 분석해달라고 하는 초안을 잡는 것도 당연히 이제 그 AI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보고서 작성할 때도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FGI 조사를 이제 내용을 쭉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PPT로 전환을 한 장 분량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표현하려는 항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맞게 정리를 해주죠. 그러면 장표 한 장에 30분, 1시간 걸렸다고 그러면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 시간에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새로운 업무를 기획을 하거나 그 내용을 어떻게 좀 더 품질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은 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조직 문화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도 AI를 많이 활용합니다. 많이 하시겠지만 네이밍이나 아니면 카피 이런 거 할 때도 마음에 안 들면 한 번 더 질문하고 다르게도 질문해보고 하면서 그 과정 상에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생성학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자이너라는 그 서비스인데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안 써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 그 캔바가 먼저 원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해외에서 하고 있는 그 캔바라는 사이트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좀 더 최적화된 게 이제 미리 캔버스인데, 미리 캔버스에서도 이미지를 그 AI 이미지 생성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지 생성이 있어서도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배경을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툴들을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홍보물 만들기도 AI로 디자인을 기한을 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그 수주 사업에 있어서 이제 보통 수준의 쓸 수 있는 품질들, 웹포스터나 아니면 이런 결과물들은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웹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AI나 아니면 템플릿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봤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까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실제로 제가 시연을 해보이진 않겠지만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웹 포스터들도 저희가 다 직접 제작을 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전문 웹 디자이너가 봤을 때 부족한 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뭐 글자가 좀 크다든지, 이런 되게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좀 허술할 수 있어도 그만큼 이제 좀 비용을 아끼고 그만큼 품질이 높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종 디자인들 이런 것들 했고요. 파워포인트 만들기 이건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을 찾아서 만든 사례인데 예, 이렇게 템플릿을 가져와서 사업 계획서 있는 내용을 변환을 하게 되니까 그냥 A4를 이렇게 쭉 했을 때 대비해서 발표를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 좀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인데요. 이건 뭐 보진 않겠습니다. 그 나중에 소개해드릴 브루 VREW라는 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프롬프트 명령어만으로 동영상을 짧게 제작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가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것도 계속 이제 기술과 이 발전하는 속도와 품질이 되게 빨라지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많이 접근이 좀 쉬워졌다,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그 회사 업무랑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마케팅 영역에서의 일부이기도 하죠. 마케팅을 하다 보면 브랜딩이라는 게 필요하고, 브랜딩의 시작은 네이밍이거든요. 네이밍을 잘하면, 그러니까 그게 브랜딩의 모두라는 건 아니지만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짧은 이름 안에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컨셉이나 철학을 잘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블로그를 저희 이제 브랜딩 하고 있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하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블로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AI 비서를 통해서 블로그의 컨셉을 뭘로 잡을지, 그다음에 카테고리 몇 개나 할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받아서, 저도 컨설턴트지만 AI 비서의 컨설팅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물론 방문자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름 짓기, 네이밍도 예전에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네이밍을 하진 않았지만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품 회사에 있을 때, 식품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직접 네이밍을 하기도 했고, 2018년, 16년, 17년, 18년 이때부터 네이밍 공모전 사이트에서 네이밍을 응모해서 지금까지 한 42회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상금도 꽤 그래도 많이 수령을 했고, 요즘에는 많이 이제 성과가 없긴 하지만, 그때는 네이밍을 한번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하려면 그래도 나름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뭐 긴 거는 하루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짧은 거는 몇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네이밍을 무료로 하고 있는 이런 AI 서비스도 많고, 아니면 그냥 챗GPT나 아니면 이런 서비스에 내가 원하는 네이밍에 대해서 편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제안을 해주거든요. 근데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려. 1년 전에는 되게 생뚱맞고 우리나라 네이밍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나오지 않았다면, 요즘은 그렇게 품질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한번 우리 회사에 네이밍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 거냐면, 만약에 상표 등록을 원하시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 가서 이게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동일한 상표가 없다고 해도 유사 상표에 걸리게 되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식별력이 없다든지, 하여튼 뭐 전문 영역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변리사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변리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이런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도움들도 현재로서는 그게 어렵지만 아마 유료 서비스라도 법률에 이제 로톡 같은 게 있는 것처럼 지금은 변리사 도움을 통해야만 이런 전문적인 이게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단받을 수 있는데 AI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브랜드 컨셉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가 많이 제안을 해두고 짧은 브랜드 스토리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잘 정리가 되면 우리의 홈페이지나 리플렛 이런 데에 정체성을 담은 그 컨셉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그런 마케팅 이제 우리의 자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저희 이 브랜드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도 요 AI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3로 넘어와서 지금 전반부는 짧게 AI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어떤 생활에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지 매년 할 때마다 점점 더 이렇게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직접 1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이제는 거기에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서두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싶은데 지금은 AI 에이전트 뭐 이런 거에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그 인터넷이라는 게 인터넷 혹은 웹사이트라는 게 생겼을 때를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창 떴던 직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누구나 이제 다 하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그 자격증이 됐고 마찬가지로 그때 아시겠지만 뭐 그때 다음 뭐 네이버 뭐 네이트 야후 엠파스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서비스들이 막 이만큼 나왔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네이버로 다 압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글 이런 것처럼 지금은 챗GPT, 뭐 클로드, 뭐 코파일럿 뭐 이렇게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한 3년 안에 이런 게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할 때는 저기 가서 하고 요거 할 때는 저기 가서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없으면 생활이 되나요? 지금 뭐 검색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있지, 블로그 있지, 뭐 부동산, 네이버 금융 모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다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다라는 게 예측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견된 미래의 이제 초입에 있어서 지금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쓰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머리 아프니까 안 쓰고 그냥 그때 가서 그러면 할래. 그러면 아마도 그때 가면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렇게 쓰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아직은 좀 쉽다곤 하지만 이제 개발자의 영역에서 있었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하고 이런 것도 물론 코딩을 하진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써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감을 익히고 빠르게 적용하는 게 훨씬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에서는 지금 검색을 하면 예전과 다르게 서치랩이라고 하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가 뭐 강남구 맛집 하면 그 게시글이 우선 이렇게 쭉 떴어요. 광고가 뜨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강남구 맛집 하면 어떻게 뜨냐면 이게 서치랩에서 강남구의 맛집에는 이러이러한 게 주요 검색이 되고 이러이러한 게 뭐 이렇게 뭐 평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AI 서비스는 정리를 해줘요. 이게 이제 서치랩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링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링크를 가게 되면 어디에서 이 출처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도 검색뿐만이 아니고 물론 제미나이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검색 자체에 AI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챗GPT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서치라는 것을 키면 검색하는 거와 같이 해서 답변을 해주고 끄면 학습된 것만 해주고 이렇게 이제 기능이 삽입이 됐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요즘에는 뭐 천만이 쓴다니까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는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처음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출시될 때 얘가 학습한 게 한 1년 전 거까지 학습을 하고 그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퍼플렉시티가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모든 웹을 검색하면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그 답변을 해주는 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지금은 이제 이것도 평범하게 모든 그 서비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큰 차별화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시면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씨라고 아시죠? 김정은 교수님, 그 이제 잘 놀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예전에는 구글 이제 여러 가지 언어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독어 구글, 일어 구글, 영어 구글, 한국어 구글을 띄워놓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료를 검색을 하셨나 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하시면서, 이분들 교수니까 출처가 어딘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할루시네이션이 아직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GPT나 아니면 클로드도 그렇고 자기가 그 정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면 출처를 명시를 해줘서 들어가 보면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퍼플렉시티를 들어가면 지금은 이렇게 다 퍼플렉시티를 띄워놓고 공부를 하고 있다고, 서재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까지 해놨으니까 이 링크를 나중에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플렉시티는 이렇게 지금 무엇을 알고 싶으세요? 라고 들어보면 이렇게 모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차별화가 되긴 했는데 지금은 또 비슷하게 모든 서비스들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각에 눌러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웹 모드, 학문 모드, 수학 모드, 글쓰기 모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지구 온난화가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현재 상승 속도와 향후 100년간 예측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 및 사회경제 영향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이제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웹모드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출처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갖고 오게 되고요. 학문 모드를 하게 되면 논문이나 이런 출처를 명확히 갖고 와서 거기에 맞는 그 출처에 따라서 그 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학적으로 예측 모델에 이렇게 정확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고, 글쓰기 모드는 이제 글쓰기와 좀 더 밀접하게 친화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모드로 가면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주고요. 소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셜 이미지나 아니 소셜 SNS나 이런 데 같이 공유하고 그 최적화되게 짧게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추론 모드는 그러니까 예측하고 이런 것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작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과 퍼플렉시티를 제가 검색해서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구글에서 드립백 커피 11g의 카페인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구글에서는
이제 광고 같은 게 먼저 나오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답변이 나오고 어디서 이걸 갖고 왔는지 출처를 나오니까 이게 정보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신뢰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립백에 있는 카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페 가면 그 커피 하나에 한 160 정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있거든요. 그럼 드립백 하나는 그거보다 한 반 정도, 2분의 1 정도니까 뭐 하루에 2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나가서 먹는 것 비해서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작은 일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주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다시 질문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방에 이렇게 질문 하나 써서 그 해결책을 바로 읽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원하는 답변일 확률이 한 30%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기술이 좋아지고 맥락을 되게 잘 더 알아들으면 알아들을수록 이게 50% 가는 확률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뭐 티로라고 하는 사이트는 그 우리 회의할 때 회의록을 쓰거나 아니면 녹취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트는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기록을 해주면서 거기에 있는 그 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까지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걸 키워놓고 우리가 회의를 하면 얘가 다 들으면서 이게 그 마치 이제 음성 바로 이제 텍스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계속 나오면서 중간에 내가 질문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발언을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의견을 주면 좋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그 나중에 녹취를 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그걸 갖고 이제 같이 이제 머리가 이제 두 개인 거죠. 내 AI 뇌하고 그다음에 회의에 참여하는 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옆에서 이제 내 회의를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보물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더 아까 그 보여드렸던 내용을 한 단계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 디자인 만들기가 있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오늘 하시는 서비스, 뭐 서비스를 좀 써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빨리 쓸 수 있는 게 구글 아이디입니다.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모든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바로 5초 안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시다면 구글 아이디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갖고 계시는 게 훨씬 편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가입해야 되니까 너무 번거로운데 그 다음에 새 디자인을 만들기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웹포스터를 지금 예시를 갖고 왔는데 웹용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웹포스터라고 있고 웹포스터는 주로 이제 우리가 SNS에서 세로형으로 많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로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내가 만든 웹포스터에 그 가장 비슷한 사례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찾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품 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상품 소개서를 검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비슷한 템플릿이라고 있죠. 비슷한 템플릿을 내가 좋아하는 템플릿을 찾았어요. 그럼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옮겨옵니다.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우리 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로 소개된 곳이
해피팜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 스마트팜, 도심 속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적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사진, 그 다음에 요 문구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편집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바꿔야죠. 밑에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을 크게 4개 정도만 정리한 거죠. 도시명 스마트팜 조성과 카페, 미니팜 재배기, 그 다음에 화장품 개발에 원료를 쓴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갖고 오른쪽에 보면 다운로드 있죠. 예,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품질이 좀 아직 이제 제가 예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전문가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좀 더 개선을 하고 하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리고 인쇄해서 기업들에게 또 배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GPT로 이미지 그리기. 그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었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GPT 가입자가 막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 지브리풍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그 열풍이. 하지만 열풍이 일었던 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기서 집 들어가면 도구를 클릭을 하시면 이미지 그리기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그리기. 여기도 뭐 여기 신청 리스트 이렇게 막 많잖아요.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기를 누르면 저희 그 과학기술 협동조합 중에 세종과학기술연구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이분들이 개발한 그 선크림, 그러니까 그 한방 원료하고, 그러니까 과학기술인 관련된 분들이 어쨌든 지식을 모아서 선크림을 개발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한 상세 페이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거든요. 자원연계 사업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외주를 줘서 그 이렇게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이 사진을 일단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저희가 우리 업로드를 했습니다. 업로드를 했고, 그 다음에 핀터레스트를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핀터레스트에서 그 내가 원하는 포스터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크림하고 어울리는 해변가에 있는 모래에 요 선크림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찾았거든요. 여기 찾았어요. 찾아서 요 2개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해변에 놓인 선크림 레퍼런스 참고 이미지, 이걸 참고해서 우리 회사 선크림도 이렇게 이제 생성해 달라고 했어요. 최대한 요 이미지하고 유사하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이미지를 이거 촬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해변 장소 섭외해야 되죠. 장소에 맞게 우리 요런 거 그 뭐지? 연출해야 되죠. 연출하고 우리 제품 가서 이렇게 해서 야외 촬영해야 되죠. 이것에 맞게 보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식품에서 일하다 보니까 상품이나 아니면 그 요리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시즐이라고 한 시즐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비슷한 굉장히 많은 그 단계들을 거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이제 몇백만 원씩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 2개 올리고 명령어 했다고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제품이 있으면 그걸 갖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를 많이 잘 뭐 조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캔버스 가시면 AI 프레젠테이션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르시고 자료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록 내용으로 발표자로 만들어 보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 붙여넣기고, 주제 입력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달라고 하면 주제만 갖고 얘가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라는 주제, 요 6글자만 입력을 했는데 얘가 2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템플릿을 선정을 하고, 여기에 맞는 그 목차와 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 파워포인트를 생성을 해줬어요. 굉장히 품질이 높게 나왔고요. 물론 이거를 직접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수정 보완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초안을 잡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요를 잡고 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네, 이렇게 관련된 이미지를 만약에 이거를 내가 기획을 해서 이런 템플릿을 이미지를 자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소한 뭐 며칠을 걸렸을 수도 있고 적어도 뭐 2, 3일 안에 내용 작성하고 이런 이미지 찾고 이런 것도 다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 몇 장 나오는데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감마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마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감마를 통해서 기존 자료들을 제가 좀 프롬프트를 해서 실제로 요 자료를 갖고 이런 식으로 조직 문화 관련한 파워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실제로 이제 가서 착수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업무에 실제로. 예, 이번에 그 같이 살펴볼 내용은 AI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텍스트 붙여넣기 생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을 한번 지금 해볼게요. 하면 저희가 했던 어떤 뭐 기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장짜리 기획안 A4 딱 한 장 기획이 있는데 요거를 올렸습니다. PDF로.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싶을지를 물어보잖아요. 저는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고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분? 한 2, 3분 만에 요 내용이 이렇게 구성과 이미지와 도식화를 통해서 PPT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바로 수정과 보완을 하게 되면 따로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PPT를 만들고 이걸 갖고 어디 가서 간단하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라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의 PPT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냅킨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글 같은 거를 주면 도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요 유튜브를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서 만들 때 좀 어려운 게 텍스트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거를 그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원형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으면 되게 많은 형태의 도식화들을 제안을 해주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이제 오픈 AI에서 이제 소라가 있고 제미나이에서 BO3가 있고 막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 BO3로 구글에서 만든 BO3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아까 제가 우리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에서 만든 선크림을 사진으로 올리고 해변의 강렬한 햇살 아래서 한 여성이 선크림을 팔에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들을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5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막 10초도 있고 15초도 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요 크레딧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 유료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나 알 때는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왔는데 한번 PDF를 누르시면 아마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벌써 끝났나? 네, 이렇게 지금 짧게
5초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앞부분에서 보시면 소리도 지금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렇게 여기 짜라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어색하게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이런 한계가 있긴 한데 그 짧은 동영상이나 쇼츠처럼 우리가 SNS에 그 영상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써보시면서 우리의 제품과 설명들을 넣어보시면서 하면 꽤 그럴듯한 영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미나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렬한 햇살 아래서 이런 바르는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요것도 진짜 강렬한 햇살 아래서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의 이미지를 되게 요건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브루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루라는 사이트를 가서 데스크탑에 그 다운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얘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뭐 이렇게 뭘 만들 거냐, 쇼츠를 만들 거냐 이렇게 있는데 뭘 내가 들어가서 되게 막 어려운 기술을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단계를 해줘요. 뭐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뭐 유튜브 영상, 뭐 인스타 쇼츠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걸 하나하나씩 클릭하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가 않거든요. 요 하이젠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요 블로그에 보면 이거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 다 할 수 없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이용을 해 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시는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업과 학습입니다. 저 방금 전에도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저희 업무를 좀 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 챗봇? 그러니까 개인 어떤 챗봇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개인 AI 비서를 만드는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감자나라라는 AI라는 그 검색을 하시면 이분이 만들어 오신 가이드를 제가 출처를 밝히고 가져왔습니다. 그 작업을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 서비스고요. 협력할 때 되게 좋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케팅 분야나 기획 업무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가 그럼 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워케이션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뭐 공부하고 검토하고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새로 만들기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게 되면 노트북 LM에 이제 프로젝트별로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출처, 채팅, 스튜디오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처는 여기 이제 소스 업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처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하고 제미나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글 닥스나 아니면 웹사이트, 유튜브, 그 다음에 PDF 이런 거 다 올라가고요.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또 바로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처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보면 채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1, 2, 3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한 분야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 출처에 넣는다. 그러니까 출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이 채팅을 통해서 원하는 답변을 얻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루시네이션이라 우리가 거짓말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닙니다. 뭐 의도치 않은 잘못된 정보와 출처에서 좀 그런 위험에서 그 벗어나서 우리가 좀 그 정확한 출처와 정보를 가지고 그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시범 프로젝트로 이제 구글에서 했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정식 출시가 된 거고요.
대학생들이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대학생, 대학원생.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하겠어요? 논문이나 관련된 자료를 왼쪽에다 쭉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떤 연구를 할 때 보면 제일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뭐 대학원까지 공부는 안 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선행 자료를 그러니까 선행 연구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문헌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FGI를 하고 이제 이런 단계로 일반적으로 하니까 관련돼 있는 논문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주고 나면 이런 거 관련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뭐 개요라든가 아니면 뭐 차별적인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결과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거겠죠. 스튜디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영상 작업 스튜디오, 뭐 이런 사진 스튜디오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게 보면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그 FAQ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게 됩니다. 이제 줄이 얘기하는 팟캐스트 이렇게 돼서 팟캐스트를 누르면 여기 있는 내용을 2명이나 3명이 대화하면서 내용을 요약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줘요. 마치 이제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국내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나 지역사회 간의 최적화 협력 모델은 무엇인가 이렇게라고 물어보면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거 메모의 저장을 누르면요 오른쪽으로 이게 가요. 메모가 가면서 이게 또 하나의 새로 생성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메모는 다시 이제 출처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순환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4개를 볼게요. 요 학습 가이드를 누르면 이 왼쪽에 있는 출처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연구 목적과 범위, 개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동향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퀴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이나 대학원생 아니면 이런 학습이나 뭔가 새로운 주제에서 탐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없이 좋은 도구이고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주제나 우리가 아직 좀 익숙치 않은 분야에서 도전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학습을 서로 하게 되면 하면서 뭐 제안서를 쓴다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조합하면서 나가게 되게 좋은 도구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러면 이런 도구가 없을 때 어떻게 그 작업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료를 올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사실은 이제 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여기 채팅에 들어와서 서로 다른 질문을 하고 다른 의견을 내면서 이게 다 데이터로 쌓이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고 학습을 해도 되고 협업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주 묻는 응답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심층 브리핑, 뭐 타임라인은 연도별로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줘요. 뭐가 어때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나 이런 만약에 그런 주제라 그러면 되게 또 사회적인 맥락이나 이런 거를 공부할 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아까 말씀드린 AI 오디오 오버뷰는 요거에 대해서 생성을 누르면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서 이동 중이나 이럴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공유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왼쪽에 공유 왼쪽에 new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공유하기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원래는 이 구글 계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제 공유가 됐었나 봐요. 초대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링크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공유가 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둘 수가 있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만약에 이제 오픈 채팅방처럼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채팅만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고 요것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 이거는 사실 되게 완전 그 업그레이드 된 AI 서비스입니다. 처음 소개해 드린 거고 물론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스카이웍이라는 그 AI 서비스고 또 비슷한 걸로 젠스파크라는 또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데 되게 많은 유형의 이런 그것들을 아주 품질 높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아직도 챗 GPT만 쓰시나요? 이런 걸 안 쓰시면 뒤처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게 자극적인 그 썸네일을 달아서 홍보를 하기도 하는 그런 거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하나의 명령어로 5가지 형태의 결과물을 생성. 이렇게 명령어를 하게 되면 문서, 슬라이드, 표, 웹페이지, 팟캐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나 아니면 학습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 대표적인 포맷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거 갖다 저거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안달공학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전문성 있게 리뷰를 하고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자료를 업로드한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뭐 현황, 매출액, 뭐 미래 예상 등 원하는 문서를 생성 가능한데요. 직접 제가 이거 한번 프롬프트 했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인 해피팜 협동조합이야. 미래 스마트팜 농업 선도를 위해서 도시 유휴공간 스마트팜 설치, 스마트팜 카페 운영, 재배작물 추출물 활용한 화장품 개발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2025년 일단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트팜 사업의 시장 경쟁 구도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도심 스마트팜 중심, 그러니까 우리 협동조합이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분석을 하고 경쟁에 따른 향후 시장 점유율을 전망도 제시해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기본적인 현황 분석을 하고 미래 예측까지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문서를 쓴 거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할 일 목록이라는 것을 얘가 이렇게 쭉 써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AI 자동 실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요. 할 일 목록을 쭉 지가 알아서 작업을 분배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다 이 패턴화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해피팜 협동조합 대표님이 이걸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겠죠. 일 잘하는 하나 뭐 상무님이나 아니면 뭐 마케팅 본부장 찾아가서 이것 좀 언제까지 해와라고 하면 그 분이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죠. 시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경쟁 구도가 뭔지,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웹서치를 하든가 전문지를 보든가 경쟁사 가서 탐방을 하든가 무슨 첩보를 얻어오든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마케팅 조사나 아니면 이런 보고서를 하려고 하면 제가 신사업 기획팀에 이런 데 있었을 때도 과장님 2명, 대리 2명이 붙어갖고 한 2달 동안 고생을 해야 나오는 결과물이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지금 하는 거거든요. 다 정보해갖고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얘가 여기 보면 보는 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디에 뭐 보고 뭐 최소한 10개, 20개, 많은 데는 막 100개까지 보고 오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 코타 뭐 이런 데 갖고 다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막 자료 찾아보면서 책 보고 했던 일들을. 그래서 이렇게 쭉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기다리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새 작업을 시작하시거나 수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그 내용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요. 2025년
한국 도심 스마트팜 시장 경쟁 구도 미래 전망 이렇게 나오는데 목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표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를 이제 자칭 별명으로 이제 슈퍼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슈퍼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옛날에 챗GPT나 이런 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쓰면 그냥 텍스트를 이렇게 막 해주고 그거를 또 정리를 하려면 자기가 편집을 하든가 시각화를 하든가 추가로 작업이 후단에 더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슈퍼 에이전트라는 별명에 맞는 것처럼 출처도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 보고서 형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시각화도 잘 돼 있어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후단의 작업을 70을 해야 됐다고 하면 지금은 10, 20만 해도 아니면 바로 갖다 써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높아져 왔어요. 훨씬 더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그리려고 그러면 옛날에 뭐 2005년도 과장님하고 했던 거 보면 그렸다 지웠다 막 PPT 막 그리고 뭐 OHP 필름 떠갖고 막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그 보면 이런 그림 하나 그리는 거 이 동그라미 크기가 작냐 크냐 막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우리 해피팜 협동조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유형 3예요. 틈새 신산업. 근데 시장에서 메이저들은 지금 대규모 생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스마트팜 보면 최소 투자 금액이 250억, 30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우홈 이런데 롯데푸드 이런데 이제 막 샌드위치 납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데 있고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틈새 시장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뭐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정리까지 해줘요. 내용을 읽어보면 뭐 좀 반박하기 어려운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3대 성장 전략까지 이렇게 도출을 해줍니다. 과학기술과 사회적 가치 기반의 브랜드 차별화, 뭐 카페, 화장품, 교육을 잇는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다 말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되게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요 처음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지금은 제가 이 문서를 통해서 요걸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슬라이드로 바꿔볼게요. 슬라이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피팜 협동조합에 있어, 그러니까 스마트팜 관련돼서 프리젠테이션을 만드니까 그렇게 프롬프트를 했더니 관련된 이미지, 요런 시각화, 요런 내용들이 되게 정밀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걸 하려고 그랬다면 챗GPT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내용을 뽑아서 그거를 뭐 간마를 옮겨서 막 이렇게 하거나 자기가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됐는데 한 방에 해결한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템플릿 만들고 하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그래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출처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표 형성. 이게 보죠? 이제 천공 슈퍼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이게 스카이웍이라는 데가. 역할. 너는 인사조직, 저희가 이제 조직문화 분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인사조직 분야 조사 전문가야. 역할을 주고, 목적. 나는 MZ세대가 조직에서 갑질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요청하냐? 대한민국 20, 30대 직장인들이 현재 회사 내 갑질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느끼는 상위 10가지를 관련 통계와 출처를 함께 표로 정리해줘 라고 하면 접수가 됐대요.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더 맞게. 그 다음에 하게 되니까 결과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해주고요. 직장 내 갑질 유형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모욕과 명예훼손이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이사항이
20, 30세 가장 높은 비율이고 이거는 2024년 직장갑질 119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할 수 있나 알아봤죠. 그러니까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1000명에게 현황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실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요 밑에 이제 20, 30대 갑질 분석을 보니까 모욕과 훼손, 그 다음에 부당시 폭행, 폭언, 업무의 강요, 따돌림, 차별 이게 1, 2, 3, 4, 5번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 심각도가 매우 높은 게 모욕과 명예훼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 진단에서 이러이러한 만약에 이제 조직 문화 진단에 MZ 세대가 조직 문화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안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용역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2024년 근거 자료로 MZ 세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이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번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도 뭐 나중에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 이런 걸 해보겠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이런 개선 제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종합 요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유형이고 뭐 어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장시간 근무라든가 초과 근무라든가 뭐 이런 유형의 특성.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누르면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서도 작성을 해줍니다. 예. 결과를 이렇게 보고서를 해서 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요 유튜브 영상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식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노트북 LM과 비슷한 기능이라서 이건 한번 그렇게 유사하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달려서 그 AI로 어떻게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한번 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제가 또 내년에 이 강의를 한다 그러면 또 내용을 아마 다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가 빠르고 하는데 다만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우리 회사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한 내용을 갖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좀 전해드려서 저도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되게 추상적으로 뭐 이미지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까지도 실제로 이제 쓰고 있었던 내용들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려서 실시간으로 하지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자료로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과학기술 협동조합 운영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운영자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